자, 여러분, 2025년 8월 14일 오늘의 시장 한마디로 이거죠. 세제 개편안 쇼크,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지도 모른다라는 훈풍이 솔솔 불어오고 있는데도 우리 증시는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국내 정책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 상승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 증시가 따로 노는 디커플링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시장 오늘 시장의 성적표를 함께 보시죠. 먼저 주요 지수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코스피는 3225.66으로 1.29포인트, 즉 0.04% 살짝 올랐고요. 코스닥은 815.26으로 1.16포인트, 0.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원으로 0.3원 오르며 마무리됐네요. 옆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장중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빨간색 코스피와 파란색 코스닥 선이 하루 종일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에 끝날 때까지 정말 큰 움직임 없이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2,370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8,800억, 557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무려 4,77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이끌었고 개인은 1,470억 원을 순매도했네요. 정리하자면 오늘은 8월 옵션 망의일이라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결국 소폭 상승으로 끝났고요. 하지만 거래대금이 6조 원 수준으로 지난 6개월 18조 원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힘이 없는 거죠. 이번엔 어떤 업종이 웃고 울었는지 업종별 등락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세요. 빨간색으로 위로 솟은 업종들이 오늘 강했던 친구들입니다. 통신, 보험, 일반 서비스, 화학, 증권 순이네요. 반대로 파란색으로 아래로 처진 업종들은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기가스, 의료정밀기기, 부동산, 음식료, 담배, 건설 업종입니다. 네, 이걸 분석해보면 시장이 불안하니 통신, 보험 같은 안전한 방어주로 돈이 몰렸고 경기가 불확실하니 전기가스, 부동산 같은 경기 민감주는 외면받은 전형적인 이 리스크 오프, 즉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업종들을 짚어볼까요? 조선업종 플러스 1.85%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글로벌 선박 발주가 늘고 친환경 선박 수요가 폭발하면서 아주 뜨거웠습니다. 수주 잔량이 쌓이면서 실적 기대감도 쑥쑥 크고 있죠. 2차전지 업종 플러스 0.92%, LG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형제들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덕분이죠. 반도체 업종 마이너스 0.49%, 안타깝게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AI 인프라 기업인 코어웨이브의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소식에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업종 마이너스 0.37% 알터젠이 증권사 목표가 하향 소식에 급락했지만 ABL 바이오는 깜짝 실적 발표로 급등하면서 같은 업종 안에서도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상승 터포. 그렇다면 오늘 가장 빛났던 스타 종목들은 누구일까요? 상승 터프 5를 만나보시죠. 1위 AD현대중공업 플러스 2.14%, 역시 조선업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대규모 LNG 선수주 소식과 함께 업황 전체가 좋으니 주가도 힘차게 올랐습니다. 2위 LG에너지솔루션 플러스 1.16% 배터리 업종 회복의 선두주자입니다. 미국 IRA 수혜 기대감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 소식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3위 현대차 플러스 0.69% 전기차 판매 호조 기대감. 특히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쭉쭉 늘려가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4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플러스 0.57% K방산의 힘은 계속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 수요가 늘면서 대규모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5위 메리츠 금융지주 플러스 0.52%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 무려 1조 3,58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고개를 숙인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터프입니다. 1위 알터젠 마이너스 2.67%, UBS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대폭 낮춘 것이 직격탄이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흔들리니 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었죠. 2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0.67%, 최근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졌고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더해졌습니다. 3위 삼성전자후 마이너스 0.67% 보통주인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우선주도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4위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연구사 퍼센트 앞서 말씀드린 미국 코어웨이브 사태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AI 반도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걱정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5위 삼성전자 마이너스 0.42% 반도체 대장주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데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ABL 바이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긴 종목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무려 7.11%나 급등했는데요. 옆에 최근 한 달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다 오늘 그야말로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두 분기 실적 발표 때문입니다. ABL 바이오는 2분기에 매출 575억 원, 영업이익 407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25%, 영업이익은 무려 466%나 증가한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을 이전하고 받은 돈이 실적을 견인했죠.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그래바디비라는 독자적인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디커플링자, 이제 시선을 넓혀 미국 증시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1% 넘게 오르는 등 괜찮은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확률을 거의 99.9%까지 보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인데도 우리 증시는 왜 제자리 걸음일까요? 바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국내에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우려, 증권 거래세는 올리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강화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거래대금 급감,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계속 팔고 있죠. AI 인프라 우려. 미국발 악재가 반도체 대형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글로벌 호재를 국내 악재가 다 상쇄해버리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세제 개편안 오늘 시장을 짓누른 가장 큰 돌덩이, 바로 세제 개편안입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표로 간단히 보시죠. 증권거래세 0.15%에서 0.20%로 인상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24%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한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연말에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울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연말 매도 폭탄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증권 거래세 인상은 모든 거래 비용을 높여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 세제 개편안은 9월 3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최종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8월 옵션 망일의 변동성을 이겨내고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거래대금 급감과 AI 인프라 우려로 상승 동력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로 입법 예고가 끝난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죠. 앞으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밤 발표될 미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 PPI, 중기적으로는 8월 말 잭슨홀 심포지엄과 9월 FOMC의 금리 인하, 실행 여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야 할까요? 세제 개편안의 향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조선, 2차 전지 같은 업종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연말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을 대비해 미리 포지션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두 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다시 경제 지표와 금리로 옮겨갈 것이라는 한 증권사 연구원의 말처럼 이제는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자료는 참조용으로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